이게 무슨 소리지?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머슴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강 위로 한 여인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숨이 넘어가는 절세미인이었습니다. 겨우 여인을 건져낸 머슴은 사흘 밤낮으로 여인을 간호하는데 그렇게 사흘 만에 눈을 뜬 여인의 첫마디가 가관이었으니 날 멋대로 살려뒀으니 네가 날 책임지거라.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야단몽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조선 중기 산자락에 기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논밭이 제법 넓고 산이 깊어 나무 한 쯤이면 끼니를 이을 수 있었던 그 마을에 강돌이라 불리는 나무꾼 머슴이 하나 살고 있었지요. 강돌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어라 수군거려도 듣는 척 아니하였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지게를 치고 산으로 올라 해질녘에야 나무를 가득 채워 내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날이었지요. 산 중턱에서 나무를 찍던 강돌의 귀에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아래 계곡 쪽에서 물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떠내려오는 듯한 소리였지요. 계곡으로 발길을 돌린 강돌은 그만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한 사람이라면 결코 내려올 수 없는 저 급류 위에 하얀 치맛자락을 펼친 채 떠내려오는 여인이 있었던 것이었으니 저건 사람이 아닌가? 강돌은 지게도 내팽개치고 그대로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이 어찌나 센지 건장한 강돌조차 발이 바닥에 닿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끝내 여인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지요. 겨우겨우 여인을 강가로 끌어낸 강돌은 숨이 넘어가는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진 그 얼굴이 어찌나 고운지 강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지요. 다행히 숨이 붙어 있구나. 이대로 두면 아니 되겠어. 강돌은 망설임 없이 여인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지게에 나무를 치던 등이었으니 한 사람의 무게 따위야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여인을 가슴에 품고 산길을 내려오는 강돌의 발걸음은 지체 없이 자신의 초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강돌은 자신의 방에 여인을 눕히고는 아낙네들을 불러왔습니다. 마을 아낙네 둘이 달려와 여인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강돌은 방박처마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없는 살림이 남아 소태죽이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인은 눈을 뜨지 않았지요. 강돌은 나무를 하러 가는 시간 외에는 내내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혹시 눈을 뜰까 싶어서였는지 강돌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강돌은 귀를 세웠습니다. 이어서 종이문 너머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눈이 떠지십니까? 여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이윽고 문가에 쪼그리고 앉은 강돌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산 아래 작은 마을입니다. 강에서 떠내려오시는 것을 건져 모셨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서야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이내 긴 숨을 내쉬었지요. 잠시 후 다시 눈을 뜬 여인이 강돌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설화다. 이설화. 강돌은 그 이름을 속으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강돌이라 하옵니다. 그것이 강돌과 이설화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찌 뒤흔들어 놓을 것인지 그날의 강돌도 설화도 아직은 알지 못하였지요. 사흘간의 긴 잠에서 깨어난 여인은 이제 눈을 뜬 채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돌은 아침 죽 한 그릇을 들고 방문 앞에 섰지요. 죽을 쑤었습니다. 드셔보시지요. 설화는 대답 없이 그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술 떠먹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요. 그러나 내색 않고 천천히 그릇을 비웠습니다. 강돌은 그 모습을 문가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빈 그릇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은 설화가 강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건져낸 것이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책임지거라. 강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어찌나 당당하게 나오던지 되묻는 것도 우스울 지경이었지요.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까? 우선 이 몸을 좀 숨겨다오. 설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강돌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조정의 영의정, 이대감. 오랜 세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모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한성에서 붙잡혔다고 하였습니다. 연좌의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을 직감한 설화는 몸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교들이 사방으로 깔려 결국 절벽 위에서 포위되었지요. 앞은 낭떠러지요 뒤는 포교들이었으니 설화가 택한 것은 강물이었습니다. 그러다 강물에 휩쓸려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다. 강돌은 잠자코 들었습니다. 영모니 영의정이니 하는 말들이 자신과는 너무나 먼 세상 이야기였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지요. 이 여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쫓기고 계신 것이로군요. 설화는 그 말에 잠시 강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모로 쫓긴다 하면 대개는 눈길부터 피하거나 뒷걸음질치기 마련인데 그는 두려움도 계산도 없는 얼굴로 마치 있는 사실을 말하듯 담담했지요. 숨겨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설화의 눈빛이 아주 잠깐 눈곱만큼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지요. 강돌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강돌이 밖을 내다보니 관복 차림의 포교 서너 씨. 마을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강돌은 방으로 돌아와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헛간으로 가시지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강돌이 설화를 헛간 깊숙이 숨기고 나오자마자 포교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 놈, 요 며칠 사이 이 마을에서 수상한 여인을 본 적 있느냐? 강돌은 글적이며 멀뚱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포교들은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이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는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강돌은 천천히 헛간 문을 열었지요. 설화가 나왔습니다. 흐트러진 것 하나 없이 꼿꼿한 자세로. 고맙구나. 딱 네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설화에게서 그 말이 나오리라고는 강돌도 생각지 못하였지요. 강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돌은 처마 아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